여기 한때 개도 수표를 물고 다녔다는 추억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6년, 이제 이곳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폐허로 변해버렸죠. 매매가 21억짜리 호텔은 경매로 고작 5억에 낙찰되고 16평짜리 1층 상가는 단돈 1천만 원에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자체는 세락하는 이곳을 살리겠다며 100억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기만 할 뿐입니다.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 지리산 온천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명성이 정말 대단했죠.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 평범한 서민들에게 이곳은 하와이이자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 관광객 한 명이 들어오면 온천부터 음식점과 상가, 숙박시설까지 관광단지 전체에 돈이 돌았습니다. 실제 2005년 당시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무려 186만 명. 물밀듯 밀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그리고 여기서 장사를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가게가 하나씩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에 배가 불러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요? 그때 그 화려했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리산 온천의 몰락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지리산 온천랜드입니다. 1995년 문을 연 이곳은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노천 온천에 사우나와 찜질방, 그리고 86개의 호텔 객실까지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온천 시설로 문을 열자마자 이 관광단지의 심장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전성기에는 해마다 평균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지만 이윽고 방문객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결국 2007년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한 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3년 뒤 약 10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까지 전국을 덮치면서 방문객은 고작 3만 명대로 추락, 다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이곳으로 향하는 길은 열리지 않고 있죠. 그렇게 이 관광단지의 심장이 멈추자 그 여파는 빠르게 주변 상권을 덮쳤습니다. 이곳은 온천랜드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먹거리 골목입니다. 낮에는 음식점마다 손님들이 북적이고 밤이 되면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에서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던 곳이죠. 왕년에 여기서 엉덩이 꽤나 흔드셨던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영업 중인 가게보다 문을 닫은 채 방치된 가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래 빵빵 부킹나이트 역시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고 가게 앞에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안내문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리산 흑돼지를 판매하던 한 식당도 내부 집기와 테이블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주인장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심지어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어버린 곳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거리엔 오가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유령 도시에 들어온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 관광단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상가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역시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가게들은 이미 셔터를 내린 지 오래. 제가 봤을 때 영업 중인 점포는 단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자리엔 이제 고양이들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결국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있어야 뭐라도 굴러갈 텐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상인들은 월세와 관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대출까지 받아 여기 상가를 사들였던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 3층 전용 면적 240평짜리 한 대형 상가는 경매에 붙여진 뒤 감정가 5억 8천만 원에서 무려 9번이나 유찰된 끝에 최종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16평짜리 상가 역시 최근 고작 1,400만 원에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건물 콘크리트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때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했던 이곳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했는지를 이 가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곳도 있죠. 바로 일대 숙박시설들. 그나마 여기 몇몇 음식점들은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 덕분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마저도 밥만 먹고 떠나는 당일치기 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대 숙박업계는 그야말로 줄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건물, 한때 이 관광단지를 대표했던 송원 콘도입니다.
이곳은 1997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약 6,000평 규모로 지어진 당시 이 일대 최대 규모의 콘도였죠. 하지만 이 콘도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 이곳의 운영사는 콘도가 문을 열기도 전인 1996년부터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인근 온천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회원들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가량을 냈고 평형과 계약 조건에 따라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영사는 2010년 여기 콘도 객실들을 담보로 거액을 빌린 뒤 보유하고 있던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낙찰됐지만 새 사업자는 기존 회원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기존 회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죠. 당시 언론이 추산한 피해자만 최대 3,000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한 해결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주인이 바뀐 이 거대한 건물 역시 입구가 굳게 닫힌 채 관리자로 보이는 몇 분만이 현장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이 거대한 건물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관광단지를 대표하던 가장 큰 리조트마저 이 지경인데 주변의 영세한 숙박시설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메인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오래된 호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에는 이 마을의 유일한 편의점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입지 자체는 좋은 곳인데요. 실제 이런 입지 덕분인지 이 건물은 과거 21억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유자는 10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 건물은 작년 경매에 붙여져 감정가 22억 5천만 원에서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근 겨우 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연면적이 750평에 객실수만 무려 39실. 누군가는 이 건물을 두고 상당히 싸게 잘 낙찰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유동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샀다 해도 손님이 없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관리비와 세금만 계속 빠져나가는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한때 황금알을 낳던 이곳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걸까요? 사실 이곳의 위기는 관광객이 완전히 끊기기 훨씬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엔 굳이 손님을 붙잡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밀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일부 업소들의 불친절과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실제 인터넷을 살펴보면 이곳에 대한 불만이 섞인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한 번 찾아온 손님을 만족시켜 다시 방문하게 만들기보다는 어차피 새로운 관광객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곳의 시설 역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건물과 객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낡아갔지만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재투자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에는 대형 온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곳곳 대형 워터파크와 테마파크가 생겨났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고급 호텔에서 휴식을 즐기는 호캉스 문화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해외여행까지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해졌죠. 손님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졌지만 이곳의 시간은 과거의 전성기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역시 이런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죠. 그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이곳 지리산 나들이 장터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약 4,000평의 부지 위에 한옥 형태의 건물 7개 동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고 음식을 먹고 체험을 즐기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둘러본 장터의 모습은 이 84억 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피자집 한 곳이 있기는 했지만 여길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는 수준. 이 전통시장 하나만으로는 사람들을 이 먼 지리산까지 찾아오게 만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후 구례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온천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7월 말 이 시설을 완공했는데 반달가슴곰을 테마로 만든 종합놀이대와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했고 하루 최대 1,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명은 무슨, 제가 찾아간 날 이 넓은 시설에는 관리자가 두 분 계셨지만 정작 물놀이를 하고 있는 손님은 이 어린아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물론 평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아이 혼자 이 워터파크를 전세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와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갔던 기억.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쇠락해버렸습니다. 관광객이 떠나고 상인들도 떠나고 텅 빈 건물들만 남은 이곳은 예전의 활기를 다시 되찾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